안녕하세요. 오토교인용입니다. 코로나 EV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화재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전기차가 불이 나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와, 무섭다. 특히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되는가. 이 전기차 코로나 화재를 재현해 본다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이 배터리를 파손시키거나 특정 부위를 눌려가지고 이제 폭발되는 과정을 보거나 아니면 불에 던지거나,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파손시킨 상태에서 이제 물에 담고 보는 뭐 이런 실험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리튬이 물에 들어가는 폭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도 물에 닿으면, 그러니까 이 내부의 리튬 이온이 물에 접촉을 하면 폭발을 하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리튬 이온은 리튬 메탈과 달리 물하고 만나면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리튬 메탈은 물하고 만나면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폭발을 하죠.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다시 말하면 이 원자가 중성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원자 핵, 양성자와 중성자, 요거는 항상 그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주변을 도는 전자는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균형이 딱 맞아 있어서 전기적으로는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를 하나를 잃거나 또 더 얻거나 하면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이온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 이온 음료, 전해질, 수분 전해질 해가지고 더 빠른 흡수를 돕는, 요게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되면서 더 빠르게 수분이 섭취가 된다 뭐 이런 원리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배터리도 그런 어떤 이온화를 통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원자가 이온화가 되면은요,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 철이 이온화가 되면은 녹이 발생하게 되죠. 녹슨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철의 성질과 다른 성질로 물질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리튬 금속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반응이 리튬 이온에서는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리튬, 알칼리 금속은 왜 물에 들어가면 폭발을 할까요? 리튬 같은 경우는 최각의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는데, 이 하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불안정한 상태를 없애서 안정화가 되려고 하겠죠? 모든 원자들은 이 안정화 상태로 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외곽을 도는 전자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면은 바로 떨어져 나가냐면, 물에 들어가면은 바로 안정하기 위해서 이 전자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급속한 전자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화학작용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른 두 물질이 만나서 이런 전자를 교환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에너지 준위 차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전자의 이동이 많지 않으면 열이 좀 덜 나는 거고, 갑작스럽게 그 전자가 다 튀어나와서 한꺼번에 이동을 해버리면은 열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고 그 압력으로 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 물에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서 이제 배터리가 에너지를 내는 그 구조를 잠깐 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그 에너지를 얻게 된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를 때 떨어지는 그 물의 힘에 의한 에너지, 요거를 가장 먼저 활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효과, 그 중력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그 작용을 통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동력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물레방아를 돌려보니까 편리하거든요. 동력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요걸 시시때때로 물이 계속 흐르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한 게 댐입니다. 댐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유동 교류 모터가 발명이 돼서 그 힘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어내니까 이게 수력 발전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는 발전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 법칙,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법칙을 사용한 건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다른 두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물질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물질로 전자가 이동하는, 다시 말해서 이온화가 되는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 전자가 흐르면 전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의 납축전지에는 마이너스는 납, 플러스에서는 이산화납, 이 두 물질 간의 전위 차이가 2.1V입니다. 그래서 셀 6개, 12V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튬이온 나오기 전에 그 니켈 수소 나왔죠. 요거 뭐 토요타에서는 하이브리드로 주구장창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니켈 옥시 하이드록사이드 플러스의 수소 함침 합금, 예,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두 물질 간의 에너지 주의 차이가 1.2V입니다. 그래서 이 니켈 수소 배터리는 1.2V 셀 하나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이너스의 리튬이온, 그 다음에 플러스의 이 활성 물질,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 두 물질 간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3.7V, 공칭 전압이 3.7V입니다. 그래서 그 준위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열이 발생을 하고 물에 넣은 것처럼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제어를 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동을 해서 그 전자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은 부도체입니다. 부도체고 육불화인산 리튬, 그리고 뭐 첨가제, 뭐 유기용맥 이런 것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 방지해 주냐면 에너지 준위 차이가 높은 두 물질 사이에서 전자의 결합은 막아주고 양이온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외부로 움직이게 합니다. 요게 전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기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음극 쪽에서 이 전자 다시 결합을 해서 원래 에너지를 발생하기 전 상태로 결합을 다시 하고 또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배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 이온은 리튬처럼 이 전자가 막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 이온화, 그러니까 전하의 성질을 가지고 성격이 변화된 리튬 이온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폭발과 같은 갑작스러운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리튬 캐면은 그 리튬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기차에는 수소나 리튬이 들어가고요. 이런 작은 전자제품용에는 이제 탄산 리튬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 리튬에서 한 20%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그 휘팅엄 교수님, 구디너프 교수님, 그 요시다 아키라 교수님, 이 세 분이 노벨상을 타셨어요. 이 세 분 다 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공로를 가지고 계신데 세 분 다 각기 다릅니다. 1976년에 휘팅엄 교수님이 먼저 리튬 배터리를 어떻게 구해냈냐면 음극에다가 리튬 메탈을 썼어요. 그리고 양극에는 티타늄 산화물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육불화인산 리튬을 전해질로 써서 전위 차이를 2.3V로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봤더니 에너지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딱 만들어놨는데 이때 뭐가 문제였냐면 리튬 메탈이 이게 반응이 너무 활발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 최적 변화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온화로 인해서 그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 덴드라이트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 잦았습니다. 안정성이 너무나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에너지 준위도 2.3V라서 이거 조금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굿 이너프 교수님이 티타늄 산화물 대신 산화금속 재질로 이걸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두 물질 사이의 에너지 준위를 4V까지 높이게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소형화할 수도 있고 에너지 많이 여기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거 획기적인데 역시 이분도 이 음극을 리튬 메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요시다 아키라 교수님이 초창기에 이제 개발한 게 석유 코크스였는데 그걸로 해서 리튬 이온을 함침하면 되겠다. 이런 방식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폭발률이 확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돼서 드디어 이걸 양산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이 세 분이 나눠서 탄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메탈과 같이 물에 들어가면 폭발하는 식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화재식으로는 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충분한 물, 계속 급수가 가능한 충분한 물로 화재를 진압하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기홀상에 11,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됐다고 해도 재발화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재발화 현상을 막냐면 수조 같은 컨테이너 만들어서 전기차를 그 안에 담궈버려요. 그래서 48시간을 격리를 시킵니다. 물론 물이 닿게 되면은요 리튬이온도 활발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에 보시면 물 뿌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화재가 확 번지고 그리고 또 뻥 하고 터지는 경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래서 충분한 물, 아주 그 배터리가 축축하게 잠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그런 물로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진압을 했을 때 이 온도가 상승하고 화염이 번지는 걸 물이 막아내는 게 물로 인해서 리튬 이온이 활성화 반응으로 인해서 화재가 촉진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순작용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뭐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물을 사용할 때 주의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설프게 물을 뿌렸다가는 더 화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화재, 전기차 화재가 더 크게 번지거나 막 폭발할 때 그런 현상이 뭐냐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그 차를 물로 이렇게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막 한 곳에서 아니면 뭐 두 곳에서 어설프게 뿌리는 경우에 이게 이제 리튬이 물에 접촉하면서 활성 반응이 나타나면서 더 화재가 촉진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번지는 화염과 온도를 낮출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전의 위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400V, 뭐 800V 뭐 이런 전기차에 물을 붓는다 해서 그 볼테이지나 전류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저항만큼 이제 옴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만큼이 전달이 되는지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인체는 소량의 전류만으로도 마비가 될 수 있고 감전사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물로 진압할 때는 항상 감전의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연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이 진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에 들어가는 육불화인산 리튬, 요게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HF, 그러니까 불소, 플루오린하고 수소의 화합물, 플루오린화 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 플루오린화 수소가 뭐냐면 이 불화수소예요. 일본이 그 무역 보복한다고 뭐 세계 수입 못하게 제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인데, 이 불화수소가 이 플라스틱과 유리를 녹이는 그런 정도의 부식성, 그다음에 침투력이 강한 물질입니다.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주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불화수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불에 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해액이 유출이 돼서 이게 물하고 만나게 되면 불화수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 불화수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 물질입니다. 특히 눈에 노출이 되어버리면 각막을 녹입니다. 그래서 영구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이제 화재 진압을 하는 환경에서는 불구경하시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물로 만약에 화재 진압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물보다 또 효과적인, 지금 이제 어떤 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냐면, 이 전기차에서 가장 효과적인 진화 방법은 질식소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질식소화를 위한 질식소화포가 있는데, 이게 전기차 같이 계속적으로 이 발화가 돼가지고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전기차에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솔린이나 디젤, 내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금방 진화가 됩니다만, 이 배터리는 이 코나 EV만 해도 안에 294개의 셀이 들어있는데, 그 294개의 셀이 3개씩 모듈이 되어 있고, 그 3개씩 모듈로 되어 있는 모듈이 50개에서 60개로 팩을 만들고 있고, 그 팩이 5개로 쌓여 있어서 그 겉을 또 하우징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설계할 때 이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를 끊기 위해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한번 뻥 터지고 말 텐데, 이게 294개의 셀이 다 불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나름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시설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셀 자체가 많아서 계속 번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24시간 이후에 다시 또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 화재는 물에 담궈서 최소한 48시간을 정리를 시켜야 완전히 진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화재를 제어하기 뭐 까다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초기 화재, 뭐 불이 뭐 연기가 나는 수준이다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그때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 소화기 가운데서는 A, B, C, D, K형이 있는데, C나 D, C가 이제 전기차 화재용이고, D가 이제 메탈, 마그네슘이라든지 나트륨, 뭐 칼륨, 뭐 이런 알칼리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이런 소화기로 일단
진압을 초기 진압을 시도를 해보시고 물론 119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진압하시기 위해서 신고를 늦추지 마시고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뭐 진압을 해보시는 건 해볼 만한 시도죠. 그래서 뭐 C형, D형 소화기를 가지고 진압을 하시고 연기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불이 나는 수준이다. 그래서 뭐 외부로 화염이 노출이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 소화기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자리를 피하시고 외부 사람들을 다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주분이 뭐 그런 식으로 초기 화재를 발견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현명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차주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충전 중에 있거나 뭐 주차되어 있는 차, 전기차에서 이게 불이 난다 그러면 그 화재를 목격하신 분도 빨리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 소방대원들이 이제 도착해서 전문가들이 화재 진압하기 전까지는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주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좀 응급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불이 좀 덜 나게, 궁극적으로 나지 않게 하는 방식,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현재처럼 막 무식하게 물로 그냥 막 쏟아붓고 막 수조에 담그고 이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방식으로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신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런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매가 이제 고열에 노출됐을 경우에 화재가 전기차 화재에서 고열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 최적을 30배 정도로 확장시켜서 이 배터리를 덮는 그런 효과를 주는 질식 소화제 용매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첨단 소재 용매들을 통해서 전기차를 초기 화재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마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